요즘 마트에 가면 느껴지시죠? 장바구니에 담는 건 예전이랑 비슷한데 계산대에서 나오는 금액은 확실히 늘었습니다. 수입 과일, 수입 고기, 올리브유, 커피 다 올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환율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80원에서 1500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100원대, 1200원대였는데 지금은 1500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이게 대체 우리 경제에 그리고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고환율 시대가 왜 문제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부터 짚어볼게요. 환율이 오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서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1달러를 사는데 1200원이면 됐는데 지금은 1500원을 내야 해요. 같은 1달러인데 우리 돈이 더 많이 필요해진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외에서 물건을 사올 때 더 많은 돈을 내야 합니다. 원유, 곡물, 반도체, 장비, 원자재. 우리나라는 수입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예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그게 결국 우리가 사는 물건 가격에 반영됩니다. 장보기가 무서워진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환율이 높은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바로 변동성입니다. 지금 환율은 그냥 높은 게 아니라 널뛰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날은 1480원, 다음 날은 151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이렇게 출렁거릴까요? 과거에는 달러가 강세면 원화가 약세인 단순한 구조였는데 지금은 국내 요인이 변동성을 키우고 있어요. 첫째, 서학개미와 연금의 달러 수요입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개인 투자자들도 미국 주식을 사느라 원화를 달러로 계속 바꾸고 있어요. 달러가 들어와도 금방 다시 빠져나갑니다. 수급 불균형이 심해진 거죠. 둘째, 미국과의 금리 격차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더 멉니다. 한국과의 금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니까 조금만 악재가 터져도 자금이 달러로 쏠립니다.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글로벌 무역 갈등 공급망 불안이 터질 때마다 원화는 위험 자산으로 분류돼요. 불안하면 달러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환율이 급등합니다. 이 고환율이 우리 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첫 번째, 1인당 GDP가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약 36,107달러였어요. 전년 대비 0.3% 감소한 수치입니다. 2022년 이후 3년 만의 역성장이에요. 왜 줄었을까요? 실질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 것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환율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돈으로 번 소득을 달러로 환산했을 때 규모가 줄어들거든요. 지난해 평균 환율이 1422원대를 기록하며 역대급으로 높았습니다. 그게 달러 표시 GDP 하락의 주범이 된 거예요. 참고로 대만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1인당 GDP 38,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국을 추월한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앞섰는데 이제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 수입 물가가 올라서 비용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똑같은 양의 원유나 곡물을 들여올 때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해요. 수입물가 지수가 6개월 연속 상승하며 가공식품 에너지 비용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기업은 생산 원가 압박을 견디다 못해 제품 가격을 올리게 되고 이게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죠. 마트에서 느끼는 물가 상승 그 배후에 고환율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한국은행이 금리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보통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내려야 해요. 금리를 낮춰서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고환율 때문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환율이 추가로 상승하면 수입 물가가 더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때문에 대출금리가 인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지 않아요. 경기는 안 좋은데 금리는 높고 물가도 높은 상황.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잠깐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런 경제 이슈들 계속 정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번째, 산업별로 희비가 갈리고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은 모든 기업에 고르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수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자동차, 반도체 같은 업종이요. 달러로 대금을 받으니까 원화로 환산하면 수익이 늘어나거든요. 환율이 1200원일 때 100달러 받으면 12만원인데 1,500원이면 15만원이잖아요. 반면에 수익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타격을 받습니다. 항공사는 항공기 리스료 연료비를 달러로 결제해요. 환율이 오르면 비용 부담이 급증합니다. 건설이나 에너지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수입 자재비가 오르니까 공사비와 생산 원가가 폭등합니다. 같은 고환율인데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울어요. 양극화가 심해지는 겁니다. 5번째, 우리 일상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일단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어요.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니까요. 금리
금리도 안 내려가서 대출 이자 부담도 여전합니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거죠. 해외 투자도 부담스러워졌어요. 미국 주식 사려고 환전하면 환율이 너무 높아서 손해보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미 보유한 사람은 환차익을 보지만 추가 매수하려면 환전 비용이 너무 큽니다. 해외여행이나 유학 비용도 크게 올랐어요. 1,500원대 환율은 해외 체류비 부담을 20에서 30% 이상 증가시킵니다. 예전에 200만원이면 갈 수 있던 여행이 지금은 250만원, 26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가들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환율이 다시 1200원대로 내려가기를 기다리기보다 1400원에서 1500원대 변동성에 맞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환율이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라 뉴 노멀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